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야기를 담은 족보 만들기 조부모님 편 하겠습니다. 조부모님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근현대입니다. 그리고 조부모는 뭐 예전은 또 좀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비교적 그 청소년기쯤 되면 이제 돌아가셨기도 하고, 또 맛집이 아닌 경우에는 함께 생활하지 않은 경우도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형편에 따라서 제 강의를 참고하셔서 잘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증조부 정도까지는, 증조부모님 증조까지는 어쨌거나 그 자세한 그 경험이 어떤 관계 맺기라고나 할까, 추억이나 이런 게 이제 크게 없다고 보았습니다. 만약에 증조부와도 그런 그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증조부도 지금 말씀드리는 조부모처럼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고조부까지 제사 모시는 게 한 집에 다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부모도 일단은 지금 조부모님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하고, 똑같이 앞선처럼 연보를, 조부모님 편 연보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는 연도가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굵직굵직했던 역사적인 사건들 연도에 맞춰서 이렇게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근현대사기 때문에 그 연도들을 좀 자세히 동학혁명 때 뭐 이렇게 쭉 좀 적어주시면 아무래도 좋지 않겠나, 좀 더 현실감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부모님, 조부님 생, 또 조모님 생, 그리고 조부님, 조모님 졸, 이렇게 이제 딱 적으시죠. 그러면 연보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좀 메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들,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으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버지 등남 이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또 결혼시킨 연도 또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조부님께서 등남을 하셨고, 둘째, 예를 들면 둘째 아들을 낳았다, 저로 봐서는 삼촌이지 않습니까? 삼촌 정도는 이제 넣어주시는 게 좋겠다. 누나, 그러니까 여자 같으면 저로 보면 이제 고모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좀 넣어주는 게 안 좋겠나. 그 위에는 모르겠으나 기록의 주체인 내가 당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삼촌이 언제 태어나셨다, 고모가 언제 태어나셨다, 삼촌이 언제 결혼하셨다, 이런 정도는 좀 적어주시는 게 안 좋겠나.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부님은 자세하게 이제 연보가 막 들어가는 겁니다. 첫째 며느리 보고 둘째 딸 치고 뭐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러면 거기 결혼해, 누구하고 결혼했고, 이렇게 옆에 쭉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어떤 사연들을 필요하시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할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할아버지라고 이제 연보를 다 작성하셨으면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담은 조보니까 할아버지, 그 앞에 간략하게 쓰시면 되겠죠. 생, 졸, 그리고 뭐 지금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그 산소는 어느 위치에 있다. 요즘 그 지도가 좋아가지고 뭐 경도몇 도 이렇게 산소 위치까지 좌표로 찍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이야기를 담은 조건에 그것까지 넣어야 될지 그건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넣으시려고 하면 뭐 손자들 도움 받아서 넣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동경 몇 도 뭐 이렇게 좌표까지는 안 넣으셔도 되지 않겠나.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그런 정도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이력, 연보, 프로필은 우리가 다 작성을 했으니까 이제는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이제 이야기들을 좀 쓰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 쓰노? 첫 번째, 할아버지 하면 가장 먼저 선생님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태어나실 때 할아버지 안 계셨다,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몇 해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족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 가정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는 역사로 기록하면 됩니다.
내가 당대이기 때문에 내 태어나기 몇 해 전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또 아버지에게 듣기로는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길게 안 쓰셔도 됩니다. 내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떠오르는 모습이 뭘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하면 수염이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길었습니다. 할아버지 연세가 한 68입니까? 9입니까? 그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첫 손자였습니다. 참 귀여움을 많이 받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쓰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세상 뜨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있습니다. 수염이 이렇게 길고 출타하실 때는 항상 가 쓰고 두루마기 이렇게 이제 출타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정말로 수염을 이래 땄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님들이 당시 중고등학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 머리 많이 안 땄습니까? 어머니도 뭐 다 비녀 꽂고 이러셨으니까 이렇게 머리 닦고 있을 때 그거 배워가지고 할아버지 수염을 제가 여자들 머리 닦듯이 그렇게 무릎에 앉아서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또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야기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턱 떠오르는 모습 중에 하나가 장판 밑에 10원짜리 동전을 넣어놓고 제보고 눈 감아라 라고 하고 1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한 개씩 주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눈 뜨고 다 봤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할머니께서는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신다고 이제 눈 감아라 하고 장판 싹 뜯겨가지고 주셨던.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여 사 먹거나 과자 사 먹고 싶을 때는 장판에서 10원짜리 몇 개 꺼낸 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저희 동네에서는 표현을 실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경이라고 해서 그 위에 방 위에 이렇게 나무로 달아놓고 있는 거기에 그 바가지 속에 고구마도 있었고 또 감도 담겨 있었고 이렇게 이제 고모님들이 다녀가시면서 드시라고 준 박하사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께서 이제 한 번씩 저를 불러가지고 그걸 내려서 박하사탕도 주시고 했던 그런 추억과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제 고등학교 1학년 가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요런 이제 생하시고 졸하시고 요런 이야기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좀 기록하시면 좋겠고, 또 추억들, 저와의 어떤 추억들, 제 동생하고의 추억이나 누님들하고의 추억은 또 다르겠지요. 이제 저와의 추억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또 들었던 이야기들도 좀 자세하게 기록하면 좋습니다. 저희 누나들 이제 할아버지 제삿날이죠.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추억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도에서는 까꿀이라고 하는데 갈꿀이죠. 거기에 그걸 이용해서 뜨개질하는 바늘, 코바늘이라고 예전에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제 할아버지가 코바늘을 잘 만들어 주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만든 코바늘이 저희 동네에서는 최상품이었나 봅니다. 이제 그런 들었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참 저희 할아버지께서 호인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 또 술 좋아하셨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생활하신 분들은 이런 사정들이 있고, 또 함께 생활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명절 때나 이런 데 이제 가셨으면 또 무슨 추억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또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언제 우리 집에 오셨는데 이런 추억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잘 돌이켜서 들었던 이야기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잘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뜨시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 뜨실 때 내 나이 몇 살,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 얼마 때 세상 뜨셨다. 그리고 세상 뜨시기 전후 그 이야기들도 좀 써주면 좋겠다. 저희 같은 경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3년상을 냈는데 제가 그때 아버지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상주는 뭐 동네 바깥에 안 나간다고 해서 제가 자전거 타고 우리 가게에 있는
동구 밖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심부름도 꽤 하고 성묘 갈 때는 이렇게 제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덮어쓰고 하늘을 보지 않는다고 이제 그렇게 가셨던 이제 성묘도 다니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그 추억들 여러분 생각나시면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 할머니에 대한 추억 이제 생각나시는 대로 메모를 쭉 하셔서 적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억하는 그 할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이 추억할 저이기도 우리 손자 손녀들이 추억할 저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그 조부모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연보도 자세하게 좀 작성하셨으면 고모님과 이제 뭡니까 그 삼촌들에 관한 이야기이니까 그 고모와 삼촌 정도는 좀 자세하게 기록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삼촌 결혼 정도는 왜 숙모님 계시니까 그런 정도는 좀 참고하셔서 기록하시고 막 사촌 태어나는 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이제 손자 손녀 보신 거지 할아버지 할머니 기준으로 보면 손자 손녀 보신 것까지는 좀 너무 복잡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연보를 꼼꼼히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느 정도 선까지 표현해야 될지 금방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생활하신 그런 그 중요한 사건들 그 시대는 일제시대 이렇게 쭉 겪었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또 6.25를 겪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조부모님 정도의 많은 우리 집안의 그 자손에게 이야기할 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봅니다. 연보 만드시고 그 다음 추억을 잘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